너무나 마감이 좋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P11에서는 완벽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P12에서는 약간의 애매한 뭐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수월해요. 이제 옛날에 가성비 보급형 태블릿의 감이 아닙니다. 10만원대 초중반의 가성비 태블릿은 이 제품이다. 안녕하세요, 김영구소 홈랩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언박싱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은 우리가 10만원 초반대 굉장히 가성비 태블릿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 제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품명은 샤오신패드 2024입니다. 지난 몇 년간 10만원대 최고의 가성비 제품을 얘기하자면 레노버 P11 그리고 그 후속인 P12가 있었죠. 그 제품의 후속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P11이나 P12에 비해서 어떻게 좋아졌는지, 과연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쿠팡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팩으로 왔고요. 샤오신패드 2024 태블릿, 램 8기가, 128기가의 스토리지를 갖고 있고 그레이 컬러, 케이스와 필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스 제품이 들어있고 필름, 스크린 프로텍터와 케이스가 하나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품을 구입했는데 쿠팡에서 할인을 할 때 13만 9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평소에 구매를 하게 되면 한 10만원 중반, 한 15만 원 전후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할인을 하게 되면 13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할인이 뜰 때 구입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케이스는 뭐 다른 제품들과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P11 프로 2022, 이게 용팡이죠. 용팡이고 이게 샤오신패드 12.7인치예요. 이 제품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배를 갈라. 종이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쏙 빠지네요. 네, 이제 감은 그렇게는 없지만 39,000원짜리 제품이다 하면 사실 태블릿 중에는 상당히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조금 자세히 나중에 보도록 하고, 충전기는 역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넣어줍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20W 충전기고 USB-A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 타입은 아니네요. 추가 스토리지를 넣을 때 사용하는 핀이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또 있고, 케이블 역시 이렇게 A to C라서 충전기와 같은 타입의 제품으로 넣어줬네요. 20W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제품의 용도는 뭐 10만원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영상 시청과 간단한 인터넷 서핑 정도를 예상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1인치대가 영상도 볼 수 있고 뭐 웹툰이라든지 문서도 볼 수 있고 가장 무난하게 손에 잘 잡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보다 커지면 휴대가 조금 애매해지고요. 요거보다 작으면 휴대는 좋지만 영상 볼 때 약간의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죠. 첫인상은 뭐 역시 무난해요. 마감으로 보자면 이 가격대 13만원대에 주고 산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마감이 좋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좋아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10만원대 태블릿 올드큐브의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라는 제품에 비하면 확실히 레노버는 마감이 깔끔합니다. 이런 메탈 소재와 뭐 레노버 로고라든지 패턴이 들어가 있고, 카메라 부분 800만 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카메라가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모양이 빠진다 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돌비 애트모스 지원도 돼요. 상단부에는 전원 버튼과 스피커, 아래쪽에는 충전부와 또 스피커가 있죠. 그래서 쿼드 스피커 구성으로 보이고요. 좌측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측에는 볼륨, 그리고 마이크부, 그리고 추가 스토리지를 탑재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잡았을 때 느낌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좀 슬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P11이 제가 알기로는 두께가 7.5mm였거든요. 근데 이게 7.1mm로 줄었습니다.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조금 더 줄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제 스펙표를 조금 확인해 보고 이제 영상에 보여드릴 테지만, 그럼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GUI 1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노버의 UI 시스템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13을 기반으로 하는 GUI 15가 탑재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뭐 영어 이런 거 구분할 게 없네요. 그래서 그냥 바로 누르고 다음에 언어 선택이 가능하네요. 일단 잉글리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가벼운 언박싱이니까 일단 내용들은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지금 이게 영문판인데 요거 방그라가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24년 1월 초 제가 지금 받은 기준에서는 이 방그라가 최신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깨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지금 받으신 분이라면 꼭 버전을 확인해 보시고요. 업데이트를 차단시켜 놓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자마자 느끼는 거는 베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베젤이 뭐 무조건 나쁜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 지금 터치가 안
안 되는 이 엄지 부분이 지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은 뭐 가성비 제품이건 어느 정도의 고가의 제품이건 조금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게 LCD죠. 당연히 LCD고요. 선명하고 좋습니다. 패널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딱 봤을 때도 되게 좋은데 옆에서 이렇게 기울어서 봤을 때는 시야각 면에서는 그렇게 좀 관대하지 않다. 어느 정도 옆에서 요 정도 보는 정도, 좌우에서 보는 정도는 괜찮지만 여기서 조금 많이 틀어질 경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기본 보급형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태블릿은 정면에서 혼자서 보니까 근데 두 명이서 볼 때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보급형이지만 놀랍게도 90Hz 주사율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거를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옵션이 없어. 옵션이 없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강제로 90Hz를 선택할 수는 없고 그냥 가변 주사율로 90Hz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왜 없지? 이거 없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이때까지의 모든 레노버 제품들은 주사율 변경이 가능했는데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계속 보죠. 가볍게 앱센터에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를 받고 저는 세격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세격 테스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모니터 정도에서 우리가 작업자들이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라서 이 데이터와 수치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 디스플레이의 이 세격 수치는 밝기 값은 일단 409니트가 나왔습니다. 스펙상 400니트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뭐 웹 디지털 환경에서의 세격을 커버리지하는 sRGB는 95.6%, 꽤 높은 수치죠. 그리고 어도비 RGB는 72.5%, 그리고 영상과 관련된 P3 디스플레이 P3 세격 수치는 74.7%로 나왔습니다. P3 수치가 75%밖에 안 된다는 점은 이 제품이 뭐 테스트 기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보고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지극히 보급형 디스플레이가 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RGB는 거의 충분히 만족을 하니까. 근데 이거랑 별개로 제가 요거에 이제 수치 테스트를 위해서 Y702세대를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Y702세대는 되게 특이해요. sRGB 98%, P3 영역은 92% 이상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좋은 패널을 갖고 싶다 이러면 결국엔 급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Y702세대 정도가 되면 디스플레이조차도 우수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넷플릭스를 FHD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당연히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티빙,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해상도도 1920에 1200이기 때문에 FHD 영상 플레이에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능입니다. 스냅드래곤 685를 장착을 했고요. 램이 8GB, 스토리지가 128GB 장착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P11이나 P12에서 램 6GB 정도를 장착한 제품을 구입을 많이 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미 램 값도 올랐고 공정 개선도 이뤄진 8호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보다는 빠릿빠릿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벤치마크 점수에서 보면 P11에서는 스냅드래곤 662를 썼었죠. 거기에 램 값도 조금 낮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P11에서 이 샤오신 패드 2024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미미하게는 확실한 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P12는 스냅드래곤 680을 썼습니다. 680과 685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긱벤치 싱글코어에서 14%에서 한 15%의 차이가 났고요. 근데 멀티코어에서는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크진 않을 것이다. 다만 또 램값의 변화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좀 빠릿빠릿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P11에서는 완벽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P12에서는 약간의 애매한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올더큐브의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라는 제품이 있죠. 10만원대에서는 헬리오 G99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그 AP와 요 685 AP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사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10만원대니까 사이즈는 비록 이렇게 다르지만 어쨌든 가격대가 같기 때문에 긱벤치 값을 비교한 값을 보면 헬리오 G99가 53%, 싱글코어 53%가 우세하고요. 멀티코어에서도 30%가 우세합니다. 요 올더큐브의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 제품이 훨씬 더 빠릿빠릿하다. 하지만 액정 크기가 다르죠. 그리고 영상을 플레이할 때 뭐 다른 멀티 작업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10만원대에서 뭘 고를 것이냐 라고 한다면 내가 웹서핑을 많이 하고 외부에 들고 나갈 일이 많다라고 하면 이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냥 영상 위주로 보고 다양한 작업을 하진 않지만 액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샤오신 패드 2024를 고르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긱벤치나 이런 값들로 어느 정도의 공정 개선과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이 나느냐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시고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플레이 해볼게요. 이거 유튜브를 쓰면서 조금 재밌는 점은 사운드는 확실히 레노버 제품들이 괜찮습니다. 네, 확대하고 축소하고 스크롤 올리고 지금 속도는 뭐 충분히 괜찮죠. 여기서 빠지고 네, 다시 확대하고 확대해보고 다른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른 영상 옆에 있는 뭐 이런 영상으로 그냥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확대하고 바로 플레이 되고 넘어가기 네, 뭐 이상 없이 잘 플레이 되는 것 같고요. 다시 넘어가기 확대하고 플레이. 지금 이 딜레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뭐 유튜브 보는 정도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여기서 이제 다른 앱으로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크롬을 열고 탭을 추가하고 아무 기사나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래서 자, 네이트 스포츠로 들어왔네요. 네, 뭐 이렇게 뭐 글을 읽는 거는 뭐 이런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샤오신 패드 2024의 언박싱 가벼운 후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격은 139,000원 특가 기준으로 10만원 초중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태블릿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영상만 사용하는 태블릿이다 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샤오신 패드 2024 이거는 뭐 제품 이름이 P13이나 이런 걸로 좀 달아주지. 어쨌든 이 샤오신 패드 이 제품은 뭐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수월해요. 이제 옛날에 가성비 보급형 태블릿의 감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제 또 게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가 될 테지만 문서를 보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으로는 업데이트가 지금 최신 업데이트가 저는 지금 한글로 변형을 했는데 최근 업데이트 버전이 올라가게 되면 한글화가 막힙니다. 그래서 꼭 이 우측 상단에 업데이트 설정에서 자동 업데이트를 꼭 꺼주세요. 아마 이 제품을 받자마자는 바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상태로 그냥 한글화 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다가 그 추후에 또 한글화 방법이 또 새로 생기게 되면 그때 업데이트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그대로 방글화만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10만원대 초중반의 가성비 태블릿은 이 제품이다. 샤오신 패드 2024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만원 주고 산 태블릿이야. 이게 13만원밖에 안 한다고? 근데 한번 써보면 되게 빠릿빠릿하지 않아? 10만원 고작 1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10만원 이게 말이 돼? 요즘 뭐하는 세상이야? 그렇게 오바 쌀 것까지는 없잖아. 오바 싼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어우 쉣. 아니 왜 내 영상 왜? 아니 왜?